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북저널리즘의 신아람 에디터입니다. 북저널리즘 이현구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민족의 명절을 맞아가지고요. 네. 하면 안 되는 이슈 갖고 왔습니다. 네. 정치 얘기군요. 맞습니다. 왜 추석에도 구정에도 연말 연시에도 민족의 명절 그리고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는 절대 들고 오면 안 되는 이슈가 바로 정치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그거 들고 왔어요. 지금 좀 두렵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정치 관련해서 시끄러운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쵸. 네, 우리 평화롭게 추석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정치 말고 네. 먼 나라 얘기, 다행이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네. 아르헨티나 얘기 오. 들고 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솔직히 막 익숙한 나라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잘 들리는 나라도 아니고. 네. 갑자기 아르헨티나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그쵸. 아르헨티나에 아주 자극적이고 네. 매운맛 사건이 생겨가지고 네. 요거는 같이 이야기해볼 만하겠다.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도 조금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가져왔어요. 지금 아르헨티나 정치의 시간입니다. 지난 8월에요. 네. 대통령 선출 예비선거를 마치고 이제 10월 22일 본선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예비선거에서 1위를 기록한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내건 공약이 너무 매운맛이에요. 너무 매콤한가요? 네, 이거는 지금 거의 불닭볶음면인 거예요? 이거는 화장실 잘못 가면은 큰일 나는 정도의 매운맛입니다. 궁금한데요. 얼마나 맵길래? 자, 일단 만약에 혜림 MC 우리나라에 네. 어떤 대통령 후보가 딱 나타났어요. 공약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 문 닫아버리겠다. 왜요? 묻고 싶은데요? 네. 왜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장기 매매 합법화하겠다. 네. 네. 소름이 좀 돋는데요. 네, 그리고 뭐 요거는 이 앞에 두 개 듣고 나니까 네. 약간 미국 생각도 나고 해서 그 좀 수위가 낮게 느껴지지만 큰 일인 것 중에 하나가 낙태 금지하겠다. 요거까지. 아니, 그게 진짜로 나온 공약이라고요? 네, 이것이 무려 한 명의 후보에게서 나온 공약입니다. 아니, 중앙은행을 닫는다는 건 대체 왜이죠? 네. 아니, 이 정도로 이제 매콤한 공약이 먹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경제가 너무 망가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요러한 그 공약을 들고 나온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예비선거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예비선거라는 말을 들으니까 네네. 그냥 예비선거라서 잠깐 뽑히고 마는 뭐 그런 걸로도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네. 이 아르헨티나 대선 순서가요. 예비선거 여기서 이제 일정 이상의 득표를 해야지 본선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본선에서 결판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본선에서 이제 일정 이상 수의 득표를 1위가 먹지를 못하면 결선까지 가는데 네.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예비선거에서 1위 했으면은 네, 본선 가서도 표 많이 받을 대부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선거 1위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밀레이 후보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밀레이 후보의 인기가요. 허구가 아니에요. 네. 우리 이제 또 여기서도 이분 또 다시 소환되는데 네. 우리 일론 형님, 네. 일론 머스크 이제 CEO가 이끌고 있는 X 네. 예전에 트위터라고 불리웠던 이 X에서요 역사상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이 밀레이 후보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어머, 무슨 뭐 축구 골 넣는 영상도 아니고 맞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연설하는 게요? 지금 BTS 나가서 공연한 영상도 그러니까요. 아닌데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후보 밀레이 인터뷰 영상이 지금 이 최고 조회수를 찍었고요. 네. 이 해당 영상은 16시간 만에 3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3억 뷰. 야, 이게 잘 수치로 와닿지도 않는 뷰네요. 예, 맞아요. 이 인터뷰를 누가 진행했느냐? 우리 위크엔드 열심히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이라면은 당연히 귀에 익으실 만한 인물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
터커 칼슨 기자가 어.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 인터뷰 동영상은요. 이 칼슨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인터뷰했었잖아요. 네. 그 동영상보다도 뷰가 더 높게 나왔다. 트럼프 노력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도 눌러버린 이 밀레이 어. 후보 아르헨티나에서 진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정말로 이 밀레이 후보가 인기가 많다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 정말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라는 거 이유인데요. 네. 요거를 조금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준금리 올라간다 막 눈물 흘리고 네. 기준금리 올라가면은 뭐 이제 대출금리도 올라간다. 우리 주담대 어떡하냐, 전담대 그쵸.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면서 막 6%막 울고 네. 막 8% 울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자, 이거 은행 대출금리도 아니고요. 한 네. 국가의 기준금리입니다. 네. 자,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얼마일까? 네. 무려 118%입니다. 살면서 기준금리 뒤에 118%가 붙는 건 처음 보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어. 제가 아르헨티나 은행에다가 10,000원 넣어놓잖아요. 1년 지나면은 21,800원 됩니다. 아니 재테크를 기준금리로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재테크를 기준금리로 할 수 있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인데요. 네. 물가 상승률 124%입니다.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네, 어제 진짜 휴지를 무섭죠. 못 사면 내일은 못 살 수도 못 있는. 사요, 못 사요. 아. 그러니까 오늘 돈 생겼다 무조건 쌀부터 사야 돼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쯤 되니까 국민들이 음. 학을 띠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상황으로 왜 치닫게 되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아르헨티나 우리나라처럼 양당제 제재가 아주 공고합니다. 근데 한쪽 편이 먹었을 때도 다른 편이 먹었을 때도 똑같은 정책을 펴는데요. 네. 돈을 엄청 풀어요. 네. 포퓰리즘 정책을 써가지고 일단 우리 표를 이제 좀 이렇게 확보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재정에 빵꾸가 나잖아요. 그쵸. 그걸 어떻게 메웠냐?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뒤에서 다 받쳐줬습니다. 아유, 너무 위험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 상승률 124% 이거 찍었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연준이 자꾸 빅 스텝, 스몰 스텝, 자이언트 머드 스텝, 울트라 스텝 네. 이렇게 밟는 이유가 뭐냐? 물가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쵸. 자,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자, 기준금리가요.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기준금리가 낮으면은 네. 마법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네. 자산 시장이요. 갑자기 폭등을 합니다. 오.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해요. 네.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 그다음에 증시 네. 이런 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 놓으면은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오르는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 버리잖아요. 네. 은행에 돈을 안 넣어 놓겠죠. 그러네요. 일단 실물 경제에서 살 수 있는 건 다 사겠죠. 음. 자, 그럼 부자들은 일단 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부동산을 산단 말이에요. 아.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네. 그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겠죠. 물가 상승률이 일단 있으니까 어제의 가치보다 내일의 가치가 무조건 더 높은데 무조건 오릅니다. 네. 근데 이게 기준금리가 요거를 못 쫓아가 버리면은 이 폭등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돈을 회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요거는요. 마술은 마술이돼. 무슨 마술이냐? 기득권과 부유층을 위한 마술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만약 아르헨티나의 사람이었다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네. 너무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돈 가진 사람들은 그걸로 주식 사고 오. 땅 사면은 오늘보다 내일 반드시 부자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나는 근데- 쌀도 못 사는데. 맞아요. 나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데, 네, 이렇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너무 심화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공약을 들고 온 말레이 후보가 이렇게 오히려 역풍을 불고 오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요.
조금 기시감 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공고한 양당제 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정치적으로 사건들이 일어난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문제 약간 세대 갈등 같은 것으로 좀 표출되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막 아르헨티나처럼 막 나가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사실 국민연금 문제가 좀 이거랑 닮아 있지 않나요? 그죠? 여긴 에디터들 혹시 연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솔직히 반반이에요. 예. 아니,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나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절반 있고 절반은 근데 그 수준이 아주 뭐랄까 내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혹은 정말로 재정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한 2차례 정도 온다 쳤을 때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이렇게 해가지고 전 반반 정도 있습니다. 저는 한 받으면 2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참 무력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내가 정말 미래에 지금 아이도 안 나오고 이 뭐 정치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인데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제 익스플레인들을 쓰다가 이제 보니까 국민연금이 받을 수는 있게 돼 있대요. 시스템상 당연히 어쩌서 받을 수는 있게 돼 있는데 그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 낮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물론 지금 이제 앞으로 40% 이렇게 고정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과연 정말 40%가 지금 약간 그 금거옥조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그쵸.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제 받을 때쯤 되면 한 35% 이렇게 약간 5%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 KBS 그 시사 프로그램 그 시사기획 창이라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MZ세대의 의견을 이제 모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려되고 연금만으로 노후 보장이 될지 확신이 없다. 또 다른 분은 청년들이 이제 불안정 고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가입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까 보험료를 높이고 낮추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사회계약을 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거죠. 막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미친 듯이 내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셋씩 낳으라는 식의 선택지에 청년 세대는 동의하지 않는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그리고 뭐 불안이라든지 공포를 자극하는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말 정책이 사실 누구를 중심에 놓고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정치에 가지는 기대감이나 또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너무 극단적이라서 반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나가도 너무 나간 게 있는데요. 우리가 민족의 명절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 중에 정치도 있지만 또 뭐도 있다? 종교. 네, 맞습니다. 이 종교 얘기가 있는데요. 남미가 굉장히 그 독실한 가톨릭의 그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말레이 후보가요. 누굴 건드리냐? 프란체스코 교황을 건드렸다. 교황을 건드는 거는 네, 위험 이거 부담이 정말 위험한데 이렇게까지 했다.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이요. 빈민층을 돕는 사회 정의 교리를 내세운다라는 이유로 이제 비난을 했다고 해요. 이 말레이 후보는 굉장한 시장주의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기 매매까지도 개인의 선택인데 시장에 내 장기 내놓고 싶으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프란체스코 교황이 극빈층을 도와야 된다. 빈곤층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거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종교까지 건드리고 말았다. 네. 게다가요.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노선이 너무 확실해요. 이제 우리 중국이 남미 쪽에 손을 뻗친다, 아프리카 쪽에 손을 뻗친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딱 부러져요. 우리는 중국의 친구가 아니고요. 우리 친구는 미국이다. 그러면서 브릭스 가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외교를 화끈하게 하시는 스타일이네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아르헨티나 지성인들 그리고 시민들이 낙선 운동을 벌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 운동 이거는 좀 뭐 많이 있죠. 뭐 시민들이 뭐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 선거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누구
누구 한 후보를 콕 찍어서 이 사람만은 안 된다라는 낙선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달러화를 도입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은행을 없애버리면은 아르헨티나의 화폐는 어차피 가치가 없어지고 그러면 달러 쓰면 된다 이 주장이에요. 자, 아르헨티나의 경제학자 170명이 이거 말도 안 된다라면서 반대 운동에 나서기도 했고요. 또 작가라든지 대학 교수 등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어요. 사회적, 정치적 폭력을 조장하며 독재를 옹호하는 듯한 연설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10월 본선거에서 밀레이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를 해달라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극단적이라는 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독재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 공포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공감할 수 있는 그쵸, 공포잖아요. 거의 트라우마적으로 남아있는 건데.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로 밀레이 후보에 대해서 열광이 모인다는 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중들이 바보가 아니다. 네, 맞아요. 어떤 정말 밀레이 후보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기존 정치 체계가 이 공고한 양당제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 이런 밀레이 후보에 대한 그 지지로 좀 표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분석도 우리 혜림 MC가 이야기해준 그대로예요. 이렇게 극단적인 성향의 밀레이 후보가 지지율 1위를 고수하는 이유는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분노라는 것이죠. 사실 뭐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지에선 이렇게 얘기한다. 현 좌파 정권 그리고 그 이전의 우파 정권 모두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도둑놈 같이 굴었다. 그렇다면 도둑놈보다는 미친놈이 낫다라는 말이 현지에서 나온다.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부패한 기성 정당들은 도둑놈인 거고 이렇게 새로 나온 밀레이 후보는 미친놈이지만 차라리 얘가 낫다. 차라리 혁신을 할 거다. 네, 이런 거죠.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제 약간 트럼프 지지한다고 하면 나 좀 그런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얘기 못하는 이 샤이 트럼프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도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샤이 밀레이가 적지 않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그 거대한 양당 좌파와 우파 정권이 모두 경제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두 진영 모두 신뢰받지 못하는 현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나오고 그쵸. 있잖아요. 사실 제1정당은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무당층이다. 그쵸.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게 남 얘기 같지 않아 보이는 거죠. 맞아요. 정말 분명히 아르헨티나 이야기고 먼 이야기고 남미 이야기인데 정말 우리 얘기 같아서 사실 뒷맛이 좀 씁쓸해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정치가 어떤지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정치권도 아르헨티나의 그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서 이렇게 대중들이 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스스로 체질을 바꿔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금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아르헨티나의 정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는 이슈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위크엔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이영구 에디터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한국에는 거의 기사로 소개되지 않은 이슈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책 사이트가 있어요. 프로젝트 구텐베르크라는 곳인데 여기서 수천 권 이상의 전자책을 오디오북으로 변환했는데 그걸 하룻밤 만에 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내일 이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